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오죠.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불안해하시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전쟁 확전돼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를 일단 끌어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올 시에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죠?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이다. 자, 그 상태에서 증시의 조정이 현재 구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의 코스피는 139개, 하락이 770개,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상승이 300개, 하락이 1450개입니다. 근데 상승 또한 이제 원자재랑 사실 방산주 쪽 상승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락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단 이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전쟁 이슈로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하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요? 그동안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조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대로? 조정받은 적이 없죠. 조정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 실현에 대한 핑계가 생긴 것 뿐이에요. 보통 증시가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매도 안 한다. 언제 매도하지? 언제 매도하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언제 매도하냐면 매도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오늘 보면 아침에 그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죠? 서로 눈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눈치 보다가 어느 순간 하락폭이 확대되는 구간이 오니까 그때부터 매도세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아침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저가 매수가 바닥에 들어왔는데 이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수익이었던 사람들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모두가 수익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총 상위주를 보면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체적으로 차트를 볼게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다 수익 중이죠. 거의. 하이닉스 거의 다 수익 중이죠. 현대차 거의 다 수익 중이죠. 그죠? 오늘 하락했으니까 물린 사람 좀 생겼겠지만, LG에너지 원래 흐름 안 좋았으니까 얘는 패스고, 흐름 좋았던 애들. 삼바도 최근에 흐름 별로 안 좋았죠. 보시게 되면 흐름 좋았던 두산 같은 게 흐름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신고가 영역에서 수익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단기적으로 수익 중이니까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가 단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 구간을 깨니까 뭐 하는 거다?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 괜찮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 이제 다만 신용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거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증거금 20%죠. 그러니까 즉 요거는 내가 20만원만 있으면 한 주에 삼성전자를 거의 5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5배죠. 그 삼성전자가 6% 하락하면 나는 마이너스 30% 하락한 겁니다. 레벨 5배 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날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고 내 전체적인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용을 썼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손실이 커지겠죠. 그죠? 손실이 커지겠죠. 손실이 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이제 증거금 넣으라고 증권사에서 연락 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마 오늘 말고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오늘 구간은 어떻게 됐건 간에 관망하는 게 맞고, 그죠? 관망하는 게 맞아요. 두산도 마찬가지로 관망하는 게 맞고, 내일 추가 하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매수 타이밍 보셔야 된다라는 거. 왜? 반대의 물량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아침에 받아가는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임이 나왔을 때 받아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이때 비중 조절을 하면 돼요. 물리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자리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 뿐이다 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두산은 솔직히 많이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두산도 많이 올라갔고요. 신고가에서 이제 조금 조정 나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좀 바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했죠. 보시면 계속 올라갔고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주도주였죠.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상방 맞고 하방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기 힘든 상태에서 악재가 떴을 때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저점 구간 아니면 다음날 수요일에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수요일에 만약에 내일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수요일에 반대 매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화요일 뭐 NXT장에서 뭐 7시 8시 이 사이에 잡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다. 하락이 심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침에도 써드렸지만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 11시 3, 4분에 이렇게 두산에너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죠. 자, 이 구간 보시면은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얼마? 이 10만원 초반 구간. 자, 여기가 이탈함 어디? 98,000원까지 열려있다. 하지만 98,000원 근처는 추가 매수 자리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현재 구간에서 다른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전고점을 뚫은 지 얼마 안 됐고 전고점을 뚫은 주체가 삼성전자는 개인이라고 하지만 두산 에너비티는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거 뚫은 주체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면서 물량들을 팔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그 다음에 올릴 때 누구 올린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매 동향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종목이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지금 3개월, 1개월로 보면은 거의 1000만 주를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만 800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끌어올린 자리들이 9만원 후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을 잡혔을 때 반등을 빠르게 올려낼 건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구간 동요하지 마시고 저는 추가 하락 나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하냐. 아니 진작에 조금 우리가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 놨어야지. 그래야 추가 매수를 하지. 지금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하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침 8시 7분에도 증시 많이 안 밀렸을 때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눌리면 매수할 종목 1위가 원전 쪽 그리고 현대차 관련 로봇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기준 12시 46분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저번주 목요일에도 뭐라고 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 솔직히 이제부터 분석의 영역은 아닌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밥그릇 싸움이다. 지금부터 밥그릇 싸움인데 제 그릇은 여기서 현금 비중 눌리는 게 덜 먹더라도 맞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목요일에 저번주 목요일에 뭐 했다? 증시 그릇 최고점에 어느 정도 분할로 익절을 해놨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익절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익절한 종목들은 짜잘한 종목들과 수익이 100% 이상 난 종목들 위주로 분할 익절을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증시 하락할 때 오늘처럼 하락할 때 분명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하락할 때 추가 매수 막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오늘 이 정도 빠진다고 막 추가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개인 투자가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매매해요. 자 보시면은 국내 증시 차트를 보면 자 예를 들어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회야. 그리고 매수해요. 반등하죠? 아 그럼 저점이다. 또 매수해요. 내려가죠? 또 매수해요. 내려가 또 매수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지금 코스피를 보면 현재 자리에서 지지선 받쳐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받쳐주는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보이는 데가 지금 좀 횡보한 구간 너무 많이 올라서 보이지도 않네. 잘 지금 일봉으로 봐야겠다. 일봉 이평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네. 주봉이나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지지선이 안 보여요. 다 그냥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그나마 봉들이 3개 겹치는 건 어디입니까? 5800선이지 않습니까? 5800선. 그나마 봉들이 3개 겹치는데. 그리고 여기 너무 밀려요. 여기 5500선까지는 좀 심한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봉들이 그나마 3개 겹쳐지는 구간 여기 이 구간대 5800선이 우리가 봤을 때 지지선일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증시는 3%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 가정을 했을 때 내일 구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이때 일단 내가 추가 매수한 비중을 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 덜는데 내가 추가 매수하고 덜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내 평단가가 내려가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상 없어요. 그냥 증시에 따른 하락이다. 중요한 거는 이 하락 다음에 어떤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단연컨대 원전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왜 올라가기 힘드냐면 단기적으로, 자 3월 13일에 3월 12일에 뭐 있죠? 선물옵션 동시만기 있죠. 삼성전자를 근데 지금 누가 많이 샀어요? 개인투자자가 많이 샀죠. 외국인들은 팔았죠. 그럼 외국인들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위쪽 구간에서 22만원 위쪽 구간을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자기들이 선물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못 먹으니까 막아놓은 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요. 중요한 건 근데 여기 개인투자자가 물렸죠. 그죠? 개인투자 물렸다. 그럼 이 개인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역시 주식은 하는 거 아니었어. 아 주식 내가 너무 많이 샀다. 조금만 올라오면 정리해야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하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야, 올라간 매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가 상탄력이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이상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언제까지? 3월 12일까지.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주일, 2주라는 시간 동안은 다른 섹터가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방산주가 계속적으로 힘을 받겠냐?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방산주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 굉장히 좀 크고 굉장히 좀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과 몇 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작전이고, 이미 준비해왔던 작전이라는 것이 이번 전쟁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계획된 전쟁이었고 계획된 암살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언제 끝낼지도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4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산주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저는 제한적인 상승 나올 거다 생각한다. 그럼 뭐가 오르겠냐? 다시 AI 섹터로 돈들이 돌면서 AI 주도주가 오르겠죠. 근데 반도체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말이 물려있고 3월 12일까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상방 포지션 막아놨죠. 그럼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 물량 쏟아지면 반도체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섹터라는 거예요. 어디? 원전 쪽.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다. 원전 보셔라. 두산 추가 매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봤고 반도체도 안 보던 게 아니죠. 제가 삼성전자 뭐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접근할 자리 아니다. 분명히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신규 진입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면, 내가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은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일단 하락할 때 줍지 말고 관망해라 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드렸어요.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 외국인 1조 매도, 외국인 증시 선물 포함 4조 매도, 환율 1470원. 지금 뭘 사겠다? 미친 짓이다. 관망 또는 뭐해라? 분할 익절해라. 뭐해라? 비중 조절하라. 그러니까 원전을 제외한, 두산 에너비리티를 제외한, 로봇을 제외한 다른 섹터들, 내가 보고 있던 섹터들에 대해서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산 에너비 찍는 데 말씀드릴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률이 68,000원부터 끌고 왔기 때문에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5,000원 5일선 이탈할 때 당적으로 뭐 했다? 이거는 전량 익절했습니다. 저번 상승에 우리가 3분의 1, 2분의 1 익절했고 오늘 5일선 이탈할 때 전부 다 익절했어요.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도대체 익절 안 하고 기다리고 있냐? 올라간 타이밍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현재의 움직임은 뭐다? 계속적으로 그냥 상승을 준비하는 흔들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르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거는 외국인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다음에 증시가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게 원전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해라? 기다려라.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뭘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 원전, 전선, 변압기 계속 보셔야 돼요. 왜? 사이클이 돌면은 돈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들어올 거예요. 그 타이밍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추가 하락 나온다.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등할 때 뭐 해야 되나? 반등할 때 매도 타이밍 잡아내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두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명 있을 텐데 뭐 댓글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너무 화난다, 너무 힘들다 하면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보고 어떤 부분들 여러분 힘들었는지 볼 건데 사실 똑같아요. 내가 조금 팔걸, 올라갔을 때 좀 팔걸, 아니면은 내가 진짜 지금 구간 추가 매수 될까,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에서 9%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구간 우리가 저번에 11만원 찍고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괴리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되고 걱정되는 거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거, 반도체가 계속 갈 수는 없다.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뭐라 했어요? 반도체가 계속 갈 수는 없다. 분명히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결과적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러나 여기서 얘네가 횡보하는 구간에 전력이 올라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산에너 저번 주에 윗골 달렸을 때 24,000분이 보셨거든요. 24,000분이 저번 주 윗골 달렸을 때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윗골 달렸을 때 금요일에 찍어드린 내용인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보이시죠?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문제 다음 주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 잠깐 한번 볼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미리 말씀드렸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를 지금 거의 3조를 팔았는데 개인이 싹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거 진짜 지금 삼성전자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 정말 증시가 위험하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갈 땐 당연히 수급이 빨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니까 두산이 못 갔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두산도 같이 하락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두산도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반등하는 타이밍이 바로 삼성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에 개인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이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럼 이 사익 구간에서 누가 움직인다? 두산, 조선, 방산, 그죠? 원전, 방산, 조선, 조방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전쟁 이슈로 해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방산 쪽은 올랐는데요. 메커니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빠지면 두산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같이 하락하더라도 얘는 반등이 빠를 가능성이 있고, 왜? 개인들이 위쪽에 물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위쪽에 물려있고, 그럼 여기서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산 지금 구간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 구간 혹시나 한 번 더 빠져주게 된다 했을 때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기회를 잡은 이후에 반등할 때도 반등할 때도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수익률이 100%, 200%만 난 종목들 중에 메인이었던 종목도 있지만 익절한 거는 혹시나 두산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전력주, 대한연선이나 이런 쪽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더 매수하기 위한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구간 두산 에너비티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 분명하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회라고 얘기한 적 거의 없어요, 위쪽 구간에서. 근데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반적인 그림들을 봤을 때 저는 전쟁이 분명히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증시는 항상 선반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반영한다라는 걸.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시장 충격은 뭐예요? 둔화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컬처 쇼크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나 어디 갔어요. 학교 어디 갔는데 처음에 진짜 이상한 애가 있다. 내 반에 이상한 애가 있다. 되게 특이해.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신 없어. 쇼크야. 와, 진짜 저런 애가 다 있네. 근데 그 다음날 보고 그 다음날 보고 어때요? 원래 저런 애. 이렇게 되죠. 증시도 똑같아요. 처음에 충격이 강하겠지만 어떻게 돼요? 강한 충격에서 점차 뭐가 된다?
이 하락에 대한 낙폭이 둔화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혹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이밍 보실 분들이 있으면 저는 내일 기회라고 생각,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내일 자리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기회, 두산 기회라고 남겨주시고 내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보겠다. 그러면 두산 아니다. 그냥 두산 남겨주세요. 두산. 그냥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두산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기회가 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에 누구는 슬퍼하겠지만 누구는 뭐요? 와, 뭐 사지? 야, 더 빠지면 뭐 사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누구는 뭐요? 씨, 인생 망했다. 씨, 내가 몰빵했는데 인생 조졌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자가 돼야겠죠. 뭘 살까라고 고민하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현대차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현대차 관련된 HL만도 그 다음에 현대위아 SL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던 자동차 부품주들 그죠? 관심 자동차 부품주들 왜? 로봇을 하기 때문에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꼭 지켜보셔라. 그쪽에서 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섹터가 돌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체크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시기 바라고 이 아틀라스 관련된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의 추후에 정말이 아틀라스에 들어간 로봇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는 이러한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까지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하시죠. 두산 남겨주시고요.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간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